어싱 에너지과학의 어싱이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고분자 전해질인 기저물질은 온몸에 퍼져 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전하를 띤 그룹은 전자를 저장할 수 있는 막대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 비접지된 사람의 결합 조직 기저물질 내에 존재하는 전하 저장소는 전자들이 고갈되어 있다. 몸은 지속적으로 대사과정, 독소와 손상에 대한 반응, 그 밖의 산화 과정에서 생긴 활성산소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저장소로부터 전자를 사용한다. 지구가 단절된 후에 온몸은 점진적으로 전자 고갈 상태가 된다. 이것을 염증에 준비된 상태라고 말한다. 비접지된 사람과 접지된 사람의 손상에 대한 반응은 각각 그림에서 볼 수가 있다. 비접지된 사람의 경우에 결합조직 기저 물질 내의 전하 저장소는 전자가 고갈되어 있다. 그 결과 염증성 장벽이 손상 부위 주위에 형성이 된다. 장벽은 손상된 세포와 조직으로부터 생긴다. 접지된 사람의 경우에 결합조직 기질 내의 전하 저장소는 전자로 가득 차 있어서 염증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 접지된 사람은 손상 부위에 거의 염증성 장벽이 형성되지 않는다. 생체 매트릭스와 전자로 포화된 기저물질이 활성산소 종,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전하를 공급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건강한 조직 주변의 손상을 피할 수가 있다. 2008년 이렇게 커넥트 셀리오 이론에 따른 염증성 장벽과 주머니의 형성, 정상적인 결합조직 영역에 대해서 이 발견은 한스 셀리에의 연구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발견했고 염증 학문의 개척자였다. 세계 각국의 생물의학 연구를 통해서 만성 또는 조용한 염증이 실제적으로 모든 만성 질환의 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성 조용한 사일런트 염증이 실제적으로 모든 만성 질환의 범인임이 알려지고 있다. 오시먼 2007년에 요약되었고, 염증은 면역 시스템의 이물질, 손상된 세포, 세균을 적응할 때까지 손상된 조직을 격리하기 위한 외상 및 감염에 대한 국소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셀리의 1956년 56년에는 자구원의 격리 구역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과 현미경 사진들을 출판했다. 염증 반응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을 때에 뚜렷한 염증 주민들이 형성되어서 수년간 지속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체 어느 부위든 손상시킬 수 있는 독소를 서서히 만들어낸다. 셀리에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생명체의 스트레스 및 미국 의학협회의 지에 실린 논문과 그 밖의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국소 염증 반응의 현상을 기술했다. 펀메드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염증 반응 연구에서 특별히 셀리의 주머니라고 언급된 자료를 포함하여 염증 혹은 유가정 주머니에 대한 2600편 이상의 참고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셀리의 업적은 염증 반응과 스트레스, 코티졸 준비, 그리고 적응과 연결된 것이다. 셀리에와 그 외 사람들은 괴사조직 분해 산물들이 염증 주머니로부터 혈액 및 림프 순환기로 새어 나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손상 부위와 거리에 상관없이 다양한 조직에서 느리지만 점진적인 위축이 일어난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예를 들어서 생명체의 스트레스 첫 편의 161쪽에서 셀리에는 그가 어떻게 자궁원과 미생물을 지의 피부 아래에 있는 염증 주머니에 주입하여서 류마티성 열로 고생하는 아이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과 유사한 심장 판막의 염증을 일으켰는지를 기술했다. 경우에 따라서 심내막염의 신장 염증과 조혈기관에 과도한 자극을 동반한다. 염증 주머니 개념은 의료진을 절망감에 휩싸이게 하는 원인 불명의 다양한 만성질환과 장애에 있어서
국소적인 염증 주머니가 이들을 어떻게 촉발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조용한 염증이란 그것이 많은 신체 부위에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염증 부위의 통증을 못 느끼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현상은 오래전에 치의학 분야에서 웨스턴 프라이스가 그의 25년에 걸친 치근관을 연구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조용한 염증은 거의 인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치근관과 아말감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치과 의사에 의해서만 인지되고 있다. 아말감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치과 의사에 의해서만 인지된다. 골다공증 일자지표 감소, 당 조절의 개선 및 면역 반응. 폴란드의 연구원들은 접지가 당뇨병과 골다공증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카를 소칼과 파울 소칼, 폴란드 심장 전문의인 아버지와 신경외과 의사인 아들은 구리도선을 통한 돼지와의 접촉이 생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일련의 실험을 수행했다. 그들의 선도적인 연구는 지표면의 자연적인 전화와 인체 생리 과정의 조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연관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 서로 유사한 신체 활동과 식단 및 수분 섭취 계획을 따르는 12에서 84명의 그룹을 대상으로 이중 면검 시험을 시행했다. 접지는 구리판을 다리 아래쪽에 놓고 스트립으로 붙여서 밤새 벗기지 않도록 했다. 다지지에 붙인 구리판은 전도성 와이어로 돼지와 접촉해 있는 외부에 둔 더 큰 구리판과 연결했다. 대저근과 비교한 실험에서 하룻밤 동안의 수면 중에 접지를 한 결과 철분, 이온화 칼슘, 무기인, 나트륨, 칼륨과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혈청의 미네랄 및 전해질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하였다. 칼슘과 인의 신장 배설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골다공증과 직접 연관된 혈중 및 여중 칼슘 인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소칼의 실험 결과는 단 하룻밤의 의식으로 골다공증의 1차 지표가 감소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소칼은 휴식과 신체 활동 중에서 7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의식으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의 공복 혈당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약 6개월 동안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벤클라마이드로 잘 조절되었지만 연구 당시 피실험자들은 식이 및 운동 권고 하루 글리벤클라마이드 10g을 복용했었으나 혈당 조절이 만족스럽지 못했었다. 소칼은 갑상선 질환 과거력이 없는 남성 6명과 여성 6명의 혈액 샘플도 채취했다. 하룻밤의 접지는 유의하게 유리 3요오트로닌을 감소시키고 유리티록신 및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의식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간, 시상하부, 뇌하 수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오버는 2014년에 갑상선약을 복용하는 많은 사람이 접지를 시작한 후에 심계항진 같은 갑상선 기능 항진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관찰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투여량을 줄이면 사라진다. 일련의 대모금 조절을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신체 성장과 발달, 신진대사, 체온, 심박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의식 효과들에 관한 추가 연구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소칼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백신 접종 후에 면역 반응에 미치는 접지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의식은 면역 반응을 촉진했고 이는 감마 글로불린 농도의 증가로 입증되었다. 돔스 연구 2010년에 시사했던 것처럼 이 결과는 의식과 면역 반응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소칼의 2011년 연구에서 인체 접지 또는 의식은 내분비계의 신경계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접지는 생체 전기, 생체 에너지, 생화학적인 과정에 큰 영향을 주는 자연의 보편적인 조절 인자일 수 있고 임상진료에서 매일 접하는 만성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접지 또는 의식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지와 연결되기는 쉽고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대지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의식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의식에 대한 연구는 염증의 본질과 염증이 만성 자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접지가 서양의 의과에서 말하는 손상에 대한 흔한 반응인 염증성 장벽 형성을 감소시키거나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상 후에 접지하지 않으므로 염증성 장벽의 형성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생체 기저물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에 손상 주위 주변의 결합 조직 안의 기질을 전자들로 포화시켜 건강한 조직의 부수적인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만성 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다. 부상 후에 즉각 접지는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 매우 가치가 클 수 있다. 의식에 대한 연구는 염증의 본질과 염증이 만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었다. 2014년 오버 등이 쓴 책에서 전 세계에서 보고된 관찰 결과들을 모아서 새로이 편집된 것이다. 1998년 이래 나는 아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의 집에 초대해서 그들을 대지에 다시 연결시켰다. 나는 신생아, 어린이, 청소년, 중년층, 노인, 100세 이상 노인, 의료 시스템이 더는 치료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접지했다. 몇몇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의식은 자폐증의 치료법은 아니지만 의식을 실증하는 자폐 아들은 종종 훨씬 더 편안하고 잠을 잘 자고 돌보기 쉽다. 이는 평생을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많은 여성 또한 생리 문제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작은 면역 질환은 완전히 되지는 않지만 그것과 관련된 통증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문신 후의 고통이 크게 완화된다. 두통은 대체로 강도와 빈도가 줄어들며 때때로 완전히 사라진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접지된 시트는 역청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천식, 관절염, 호흡기와 순환기 문제, 변비, 습진, 건선이 완화되었다. 운동력이 개선되었다. 모든 종류의 염증이 줄어들었다. 최선의 치료로 치료할 수 없던 밀살 질환이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끝이 없다. 노화에 대한 영향은 결국 노화의 주된 일환은 소위 말하는 자유레디칼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노화는 산화적인 대사 같은 정상적인 생화학적인 과정과 손상 및 오염물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생성된 자유레디칼에 의해서 세포와 조직이 받은 누적된 손상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유레디칼은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하나 이상 가진 분자로 전하와 자성을 띠고 있어 자유전자들을 끌어들일 만큼 매우 반응성이 높다. 이것은 분자들을 매우 파괴성을 띠게 만드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알베르트 센트레이치. 움직이는 것은 그것들은 말 그대로 병원균과 상처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들에서 전자를 떼어낸다. 게르시 만든 것 주의 연구 1954년에서는 인큐베이터 내의 산소 기압이 높아지면 조산아에게 소성체 후방 섬유증 식별 실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만 56 노화 과정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 모델인 노화의 자유레디컬 이론을 제안하도록 이끈 몇 가지 단서 중에 하나다. 일부 세부 사항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자유레디컬 모델은 오랜 세월 동안 건재했다. 오늘날 자유레디컬은 사실상 모든 노화와 연관된 질병 및 노화 과정 자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유전자를 이상적인 항산화제로 인식하면서 의식과 몇 가지 미세 전류 전기요법 장치가 염증 감소와 만성질환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다. 생체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동하는 전하의 능력은 이동하는 전자의 잠재적인 항산화 특성으로 인해서 항노화 의학과 관련이 있다. 염증을 질병 상태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론들은 거의 없다. 의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근거하고 논리적인 검증 가능한 이론을 제공했다. 지구와 연결한 항염 효과는 지구의 표면이 여기 상태에 움직이는 전자들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알베르트 센트레지는 57년에 화학결합에 저장된 에너지 E와
들뜬 상태로 움직이는 에너지 %를 구현했다. 기본 가설은 생체 매트리스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반도체 네트워크이며 자유 레디칼이 나타나는 어느 곳이든지 여기 전자 또는 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트리스가 건강한 상태인 경우 모든 지점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가동 전자는 형성 되는 즉시 반응성 분자를 첨가함으로써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매트리스 전도가 차단되거나 전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노화를 유발하는 누적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매트리스가 전도성이 있고 기질이 전자들로 포화되면 자율에들까지 손상은 최소화될 것이고 노화는 더 느려질 것이다. 오버의 초기 발견은 맨발로 다니지 않고 간단하게 편리한 개인 치구에 연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기술에는 17도3과 같이 침대용 전도성 접지 시트, 컴퓨터 작업 시 발이나 손목 아래에 놓는 접지 패드, 시트, 패드, 또 할 수 있는 슬리퍼와 편안한 신발이 포함된다. 아로마 테라피와 에센셜 오일은 씨앗, 나무 껍질, 나뭇잎, 줄기, 뿌리, 꽃, 과일같이 식물의 향기로운 방향성 성분을 정리하거나 압착해서 얻은 휘발성 액체이다. 이 물질들은 사제들과 의사들이 수천 년 동안 사용한 가장 오래된 약 중의 하나이다.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물질들은 점차 그들의 치유 특성을 인정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약 중에서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는 188개의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유향모략, 로즈메리 등. 현대의 에센셜 오일은 불편감, 질병 또는 피부 문제 등의 빠른 작용 속도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엄청난 인기와 광범위한 사용 때문에 현대학 연구자들은 에센셜 오일에 관한 12,000개 이상의 논문과 미국 국립도서관 펀메드 데이터베이스에 나열된 850개 이상의 아로마 테라피 논문들로 보여주듯이 에센셜 오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가치 있고 광범위한 문헌의 편집법은 필수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균제 내성은 우리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다. 내성균 감염은 아주 흔하고 심지어 일부 병원균은 여러 종류의 항균제,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감염성 질환자나 항암화학요법 또는 혈액투석을 받거나 장기 이식과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2차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다. 1차 이어서 2차 항생제 치료 옵션이 내성 때문에 제한되거나 혹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인들은 환자에게 독성이 더 강하고 흔히 더 비싸지만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한다. 설사 대체 치료법이 존재하더라도 내성균 감염 환자는 사망 확률이 훨씬 더 높으며 생존하더라도 병원 치료 기간은 현저하게 길어지거나 회복이 제한되고 장기적인 장애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위협들을 막으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검증된 공중보건 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예방접종, 감염관리, 식량보급, 보호, 항생제 관리, 그리고 선별검사와 치료, 교육을 통한 개인 대 개인의 전염 감소이다. 에센셜 오일의 행동학적인 신경학적인 효과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메커니즘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는 휘발성 분자의 특성으로 많은 약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뇌의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은 요양원에서 매일 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분사해왔다. 이 방법은 치매, 불안, 수면장애 패턴에 시달리는 이들의 불면증,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2013년 저자는 베개에 몇 방울 라벤더를 떨어뜨리면 밤에 매우 편안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로마 테라피는 다양한 신경학적인 질환들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많은 가능성도 보여준다. 또 다른 최근 연구는 메트실린 내성 황색 포도성 고견의 치료법에 대한 현대학의 주요 관점에 관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치료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억 달러가 드는데 미국에서만 매년 약 340억 달러가 소요된다. 많은 에센셜 오일이 항균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 주된 이유는 의사들이 오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매우 많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에센셜 오일의 독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전통적인 치료법에 계속 의존한다. 하지만 2013년 미국 질병관리센터와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설명한 대로 항생제 내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항생제 내성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새로운 WHO에서 내성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넬슨은 97년에 다양한 에센셜 오일과 추출물에 대해서 정균, 살균 특성을 실험했다. 멜로르카에서 테스트한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 멜로르카가 그래 에센셜 오일에 들어간 상처 드레싱제를 가까이 가져다 놓음으로써 티트리 오일 향의 확산마저도 한계에 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물질들의 임상적인 사용에 대한 낙관론이 널리 퍼진 덕분에 다양한 의학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물질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마틴 폴은 매우 낮은 에너지 전기장은 어떻게 유익하거나 유해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구장에서 우리는 공룡 분자 사이에서 전기장에 의해 생리적인 조절들이 일부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이 책의 앞부분에서 논의한다는 미묘한 상호작용들 같은 범주에 둔다. 이러한 상호작용에서 무선전화나 와이파이 같은 기술에 사용되는 유해하거나 간섭 효과를 일으키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무술, 외형, 동정요법, 극성요법, 접촉요법, 힐링, 터치, 기 등에 사용되는 것 같은 비접촉 에너지 치료 등에 관련된 에너지 유행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저에너지 강자가 세포의 화학 반응이나 온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전자기장 효과로 생리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의아해했기 때문에 이 묘한 상호작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렇게 작은 EMF의 비열 효과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보스는 인도수 학자로서 이런 것을 보여줬다. 아인슈타인은 전자기 방사선, 결맞음 전자, 원자 집합체들이 가지는 기체와 같은 속성을 설명하는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했다. 2013년 폴은 전압계피의 칼슘 채널이 약한 EMF에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23개 연구를 요약했다. 물이 가진 양자 특성들이 최근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설명은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물체의 양자 결맞음 연구를 통해서 생체 내의 액정 성분들이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 응축은 강한 여기 상태의 종단 전기 모드와 원거리 결맞음, 에너지 저장소의 특성을 가진다. 68년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최근 양자장 이론을 적용하면서 수백만 개 분자의 결맞음 영역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10년 회전하는 물 분자 비열 내부에 정밀하게 조절된 또 저온 안정 에너지 상태는 적정 주파수를 가진 극도로 약한 전기장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때 그 전기장이 본래 가진 에너지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여기치 내에서 발산한다. 또 다른 과정은 생체를 특정 주파수에 민감하게 만든다. 생체를 주파수에 민감하게 또 만든다. 양성자와 전지는 스핀이라고 알려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팽이와 비교할 수가 있다. 양성자 외부에 장이 없을 경우에 정해진 회전축이 있을 것이다. 외부 장이 가해지면 회전축은 기울어지고 입자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입자의 회전축은 원뿔면을 훑게 될 것이다. 세차 운동을 일으키는 슈퍼스는 아일랜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집트인들은 아마도 에센셜 오일을 처음 사용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 에센셜 오일. 라모 세차 운동과 양자 결맞음 때문에 극도로 약한 저항 효과를 논하는데 도출 한도의 규제 기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주파수 강도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로마 테라피의 경우 오일 제조 과정 중에서 순도와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일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이러한 측정은 에센셜 오일에 의해서 방출되는 또 흡수되는 특정 주파수를 밝히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향후에 좋은 연구 주제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